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라운드 5경기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경기 이후로는 3주간의 휴식기가 이어지는데요. 3주간 휴식기를 맞기 직전 마지막 경기였던 21라운드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1라운드 경기 목록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던 김천과 전북의 경기, 전북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리뷰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경기였던 대전 하나시티즌과 제주 SK 경기, 이게 10대 11 경기가 맞다고? 라는 질문을 하게끔 했던 경기였고 이 경기는 따로 리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였던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 조금 더 강하게 버티는 팀의 승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기 리뷰할 예정이고요. FC 안양과 광주FC의 경기 2대1로 광주가 승리를 했습니다. 수적 열세는 생각보다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경기는 리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는 7월 12일에 벌어질 예정이고요. 마지막 경기였던 서울과 포항의 경기 결과가 좋긴 한데 서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리뷰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경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6월 27일 금요일 19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김천 상무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대1로 김천 상무를 잡고 전북 현대가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경기를 좀 간단하게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전북의 콤바뉴 선수가 37분과 52분에 각각 득점을 하면서 전북이 앞서 나갔는데요. 이후 김천이 원기종 선수의 득점으로 한 점 따라잡았습니다만 경기를 바꾸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전 포인트를 보면 저는 어디가 더 여유로운 팀이었나 이 점이 전반전에 또 향방을 갈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꽤 비등비등하게 흘렀다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거시적이지 않아, 비등비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대충 천천히 보면 비등비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북이 훨씬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냈고요. 이것이 1대0으로 전북이 앞선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에는 전북의 강력한 버티는 힘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후반전 교체 이후에 김천 상무가 흐름을 잡아내면서 원기종 선수의 득점까지 터졌고 이후에 조금 더 올라오나 했지만 전북의 힘이 굉장히 강하면서 결국은 김천이 그를 뚫어내지 못하고 경기가 2대1로 종료가 됐는데요. 이 경기 평가를 해보자면 결국 전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했던 경기고 비길 경기도 이겨내는 게 진정한 강팀이라는 거 이날의 전북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홈팀 김천 상무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기종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새로운 선수는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시즌 초부터 함께하지 못한 팀원들의 경우에는 아직 잘 맞지 않습니다. 특히 신병이겠죠, 당연히. 사실 올해 10월 전역자까지는 결국은 계속해서 함께 해왔던 멤버이기 때문에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이렇게 올해 새로 들어온 전입 신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천에게는 지금의 3주간의 휴식 기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3주 기간 동안에 합을 좀 맞춰주고 자신감을 얻어낸다면 분명 3주간 휴식기를 돌아온 이후에 김천은 굉장히 좋은 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김천이 보강했으면 하는 건 훨씬 더 세밀하게 좀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서 터치, 패스 선택이 아쉬워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답답해지면서 계속 템포를 먹는 드리블이 점점 길어지는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팀플레이를 맞춰가면 도움이 되겠다. 그 상황에서 잘 맞추지 못한다면 김천이 이번 시즌 남은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3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천 상무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원기종의 활약이 주는 것이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강현 선수가 전역하면서 최전방 경쟁력이 굉장히 또 약화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자리를 어떤 선수든 메워줘야 하는데 기존에는 박상현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웠다면 원기종 선수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기종이 이 부분에서 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분명 김천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가 또 이번 경기를 보고 김천에서 느낀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북의 득점자 콤파뇨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콤파뇨는 콤파뇨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순간에 경기를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10번 미드필더도 중요하지만 최전방에 어떤 선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콤파뇨 선수는 멀티골의 득점을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전북 주전 스트라이커의 클래스를 증명했고 이 선수가 보여준
특히 이 마무리 능력, 침착하게 그 회전을 주면서 슈팅을 때리는 그런 여러 모습들이 콤파니오 선수의 영입은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는 걸 전북현대의 어떤 프런트들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끝까지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전북의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뭐 경기 뒤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었던 건 팩트입니다. 이 포백이 꽤나 고통을 받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한 개의 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결국은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북은 이번 경기에서도 당연히 자신감을 좀 얻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교체 공격수들의 경기력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투입 이후에 이승우와 권창훈의 모습이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아예 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들 분명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못했다는 것, 뭐 못했다기보다는 잘 안 보였다는 것이 이 선수들에게는 아마 자신감의 하락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동기가 부여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조금 더 이 선수들에게 잘 들어가길 바라겠고요. 전북현대는 여기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저는 콤파니오 선수를 뽑았습니다. 콤파니오는 2골 기록하면서 팀의 첫 골, 두 번째 골 그것이 결승골이 되기도 했고요. 콤파니오 선수가 돌아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너무 잘합니다. 역시 콤파니오는 콤파니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전북이 우승 경쟁이라기 좀 그렇고 이 독주 체제를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콤파니오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잘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김천과 전북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월 28일 토요일 19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고요. 이 경기 강원FC가 2대1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이 경기 라인업 지금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간단하게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득점 기록은 강원의 가브리엘 선수가 선취골을 득점했고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루안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동점이 되었는데 90+1분 이 추가 시간에 김대원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강원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전을 이야기해보자면 같은 지향점, 다른 과정과 결과였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은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수원FC와 강원은 굉장히 또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팀인데 이번 경기 전반전의 목표치는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득점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느낌으로 경기를 다가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결과를 바꾼 건 결국 조금 더 어떤 팀이 세밀했는가 그리고 어느 팀이 조금 더 조직적이었는가 이것에서 좀 갈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원FC가 뭐 조직력이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도 제가 느끼기로는 강원FC가 예상보다도 조직력이 훨씬 좋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좀 보기 좋았고 거기서 이제 가브리엘 선수의 득점도 어떻게 보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후반전 버틸 수 있는 힘의 유무가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반전 생각해보면 오히려 수원FC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뛰었다고 얘기해도 무방한 그런 경기였는데 수원FC가 많은 공격 시도도 했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라인을 올리면서 강원FC를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만 강원에게는 공수의 버팀목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강원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공격에서는 김대원이 좋았고 후반 수비에서는 박초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돼 들어갔던 이광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 경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템포가 빠른 경기였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전력의 차이가 좀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날 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약간의 열사병 느낌, 탈수 증세를 보이면서 또 나갔었는데 그런 만큼 템포는 빠르기가 좀 많이 어려웠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고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수원FC를 좀 더 보겠습니다. 홈팀 수원FC의 득점자는 루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축구를 못하는 팀은 아니라는 겁니다. 빠르게 공격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수비를 잘 하는 것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바로 수원FC입니다. 하지만 수원FC는 계속해서 고비를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사실 수원FC, 지금의 수원FC가 이번 겨울이나 이런 여러 과정에서 팀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던 건 결국 베테랑 선수들이죠. 근데 베테랑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팀의 구심점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그러면서 고비를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입니다만 결국은 김은중 감독 그리고 수원FC가 답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거는 좀 더
3주간의 휴식 기간 동안 수원FC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생각이 드는 건 결국 우측 공격입니다.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린 자원인 김도윤, 그리고 경험과 적극성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안현범이 오른쪽 공격에서 뛰게 된다면 수원FC는 현재 왼쪽에 다소 치중되어 있는 공격을 충분히 오른쪽으로도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이 오른쪽을 살리는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FC의 공격 패턴이 윤빛가람 선수가 없어지면서 좀 미안합니다. 부상을 당하면서 윤빛가람 선수가 라인업에 없는 상황에 루안 선수의 창의성과 안드레 선수의 어떤 크랙으로서의 능력을 주로 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왼쪽이 주 공격 루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상대는 이 수원FC 왼쪽만 막으면 어느 정도는 공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결국 후반기에는 루안 선수가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이번 시즌을 거의 다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거치가 불분명한 안데르손 선수까지 빠진다면 결국 카운터에서 양질의 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직접적인 박스 타격까지 할 수 있는 선수는 루안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안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수원FC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여러 오답들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중 감독 남은 3주간 과거의 노력을 다해서 팀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이자 승리한 팀 강원FC를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가브리엘과 김대원, 굉장히 또 이상적이고요. 첫 번째 포인트, 큰 변화를 겪은 팀이 맞나 싶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조직력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입된 선수들 그리고 복귀한 선수들이 생각을 해보면 모재현 선수 이 김천에서 뛰었고요. 서민우 선수와 김대원 선수도 김천에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 간의 조직력도 잘 맞는데, 새로운 선수들과 원래 있었던 선수들 간의 조직력도 잘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꽤나 잘 맞아서 좀 놀라운 지점이 있고요. 아직 몇몇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단기간에 가진 조직력 치고는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주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더욱 궁금해지는 지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수선함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강원에게 어수선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박청일 선수 부상도 있었고요. 킥오프하면 바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강원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들에서 이번 경기 거의 족족 흔들렸습니다. 특히 수비진에서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강수진 선수 나가면서도 어수선함이 있었고, 사실 후반전 시작하면서도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 실점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 강원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서는 흔들림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 3주간 정여우 감독이 만들어낼 변화에 합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뮬대원이 있었습니다. 강원의 공격 과정에서 모재현 선수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심지어 득점까지 해내면서 김대원이 돌아왔다는 걸 강원의 팬들에게 충분히 증명을 해줬는데, 다만 득점을 하고 기분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날의 경기장에 정경호 감독이 있었고 그때는 코치였죠. 그리고 이번에도 정경호 감독이 있었는데 김대원 선수 좋은 득점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경호노수 퇴연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바로 못 뛰겠지만 어쨌든 또 다시 한번 자신감 가진 상태로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원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공격력과 능력, 여러 가지 능력 보여줬고 마지막에는 유머로 마무리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한 김대원 선수입니다. 김대원 선수의 평점이 낮은 이유도 결국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김대원 선수 없으면 또 강원에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신중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너무나 좋은 기분이었을 거라서 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김대원 선수 활약 이날 굉장히 또 괜찮았고요. 더 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볼 경기는 6월 29일 일요일 19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FC서울이 4대1로 포항스틸러스를 잡아냈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간단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기록을 보면 서울의 린가드, 루카스, 둑스, 클리말라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포항에서는 이동희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득점 순서는 린가드, 루카스, 둑스, 이동희, 클리말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전 어디가 더 신경 써서 뛰었는가가 경기를 바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흐름 속에 나왔던 포항의 예상 외의 실책들, 이것들이 발생하면서 스코어는 손쓸 틈이 없이 벌어졌고요.
사실 이 오베르단 선수 퇴장 이전까지는 1대0이었습니다만 오베르단 선수 퇴장 이후에 전반전에 추가로 2골을 서울이 더 넣으면서 전반전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전반전에 킬더 게임이 나오니까 사실 후반전 집중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끝났다는 생각도 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서울이 주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었던 상황에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전반전 3대0 그리고 한 명 퇴장이면 사실 굉장히 경기가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 서울이 약간 주도를 했고 골을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전반전에 경기가 끝났다고 무방하다는 말씀 이번 페이지에서만 한 4번, 5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만 어느 팀도 분위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큰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올리기가 어려웠고, 서울은 4대1 승리를 했습니다만 구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경기 끝나고도 여러 이슈들이 생기면서 두 팀 모두 승점 3점을 획득한 서울에게는 분명 좋은 경기이긴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둘 다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홈팀 서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린가드, 루카스, 둑스, 클리말라 4명의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기회를 잘 살렸다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득점과 상대 퇴장 전까지는 경기가 꽤 비등했다는 이야기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상황이 벌어진 이후 서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전반전 3대0이라는 큰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승기를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게 조금 더 좋은 포인트로 다가설 수 있는 건 결국 외국인 공격수들의 득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동안 득점이 터지지 않아서 걱정했던 서울은 수적 우위가 있었다고 해도 4골은 분명 좋은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리아컵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은 이번 선수들의 득점이 반가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경기는 승리했지만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리아컵까지 서울이 이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굳이 따로 영상을 만들면서까지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이후에 있었던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이 이틀 쉬고 있을 이 7월 1일 코리아컵에서 과연 분위기를 다 회복해서 이날 같은 경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상황에 경기를 잡아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이동희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퇴장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라는 포인트입니다. 실점 이후에도 경기를 주도하면서 뛸 수 있었던 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베르단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 결과가 완벽히 바뀌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베르단 선수는 포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죠. 포항의 중원의 핵심 자원이기도 하고 향후 기성용 선수가 포항으로 영입될 경우 더욱더 오베르단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포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다가올 것인데, 오베르단 선수가 이 경기 퇴장당하면서 어쨌든 이 경기도 못 뛰게 됐고요. 다이렉트 퇴장이었기 때문에 2경기를 더 뛸 수 없다는 게 포항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비진들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실수를 다양한 선수가 했던 경기였습니다. 일정 선수의 실수를 꼬집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선수를 다양한 실수를 했다는 거, 다양한 선수들이 수비진들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의 수비진들이 실력이 없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조직력을 다질 시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포항에게는 이 경기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기였고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러한 경기는 좀 안 된다는 거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나 기성용 선수가 영입이 되어서 새롭게 판을 짜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조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는 이런 점을 꼭 생각하면서 3주간의 휴식기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MVP, 저는 린가드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경기일수록 MVP를 딱 한 선수를 뽑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린가드 선수를 뽑은 이유는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처음에 페널티킥 잘 성공했고 그런 것들이 팀의 멘탈리티나 이런 것들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린가드 선수를 MVP로 선정을 했고요. 말고 많고 또 타이도 많았던 서울과 포항의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정리하면서 베스트 11 보겠습니다. 키퍼는 이광현 선수고요. 수비진에는 송준석, 야잔, 변준수, 최철순, 그 위쪽에는 김대원, 린가드, 강상윤, 아사니, 공격진에는 콤파뇨 그리고 신창무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K리그1 순위 마지막으로 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이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대전, 김천, 포항, 광주, 서울까지가 파이널 A라인, 이후로는 울산, 강원, 안양, 제주, 수원FC 그리고 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5 K리그1 21라운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참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라운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라운드를 끝으로 울산과 대구의 7월 12일 경기 이전까지는 K리그 경기가 이뤄지지 않고요. 이후에 모든 팀들이 경기를 치르는 22라운드는 7월 19일 즈음부터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K리그 이야기 말고 여러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3주간 휴식기 맞이하는 선수들 다시 한번 더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하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